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준원 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4월 7일 오후 4시 26분입니다. 비트코인은 사실상 기존 영상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알트나 비트에 대한 것도 좋지만요. 오늘은 유튜브 댓글이 조금 많이 달렸기 때문에 좀 대응해드리면서 영상 같이 좀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영상 조금 복기를 먼저 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간략하게 비트가 버틴다는 관점을 갖고 있고 28K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차트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으로 32까지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장 이슈는 역시 FOMC나 그리고 금리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최종 목적지인 5.25%까지는 저는 확실히 100%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뭐 0.5 빅스텝까지 밟게 되면 5.5까지 올라가겠죠. 이게 끝나게 되면 금리는 동결이 될 거고요. 동결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인하하는 시점에 따라서 차트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차트적으로 나왔던 것처럼 폭락이 나올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이제 보면은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 목적지인 저는 이 12,012K, 13K까지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적인 프레임까지 다 고려를 해보면 좀 장기적인 프레임이긴 한데요. 현재 6월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32K 이 안에서 머문다고 생각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도 복귀 과정이 계속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긴 말은 하지 않고요. 이제 유튜브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댓글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그동안 많이 못 읽어드려가지고 이메일 좀 알려주세요. 이메일은 따로 없습니다. 카카오 텔방 통해서 오거나 외시투자그룹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비트코인 차트 분석에 관한 한 가장 참고하여 챙겨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매일 잘 보고 있어요. 도지와 리플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홀드하는 거 추천하실까요? 제가 사실상 도지는요, 이번에 이슈도 있었잖아요. 이 트위터에서 이 뭐 앨런 머스크에 따라서 너무 위 아래가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얘기는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일단 오늘 트위터하고 리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오늘 리플 얘기를 좀 할게요. 근데 트위터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상장 폐지한다고 했어요. 그거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그가 트위터를 사자마자 뭘 먼저 없앴을까요? 이게 사실상 저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보는데요. 트위터가 기존의 이제 경영진뿐만 아니라 대부분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좌파 중심으로 많이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뭘 했었냐면, 이 안에서 의견 자체들을 거의 듣지 않았다는 게 좀 많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트럼프에 대한 계정도 많이 풀려져 있고 뭐 그런 정치적인 것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얘기 왜 하냐면, 이 트위터가 결국은 저는 연결하고자 하는 게 나중에는 GPT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세계관적인 연결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말을 하고요. 아무튼 이번에 도지가 올랐던 거는 트위터에 이제 갑자기 도지 마크가 떴었죠. 뭐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리플인 건데요. 첫 번째로, 리플을 왜 사고 싶은가? 저는 코인을 사기 전에 이걸 항상 물고 싶어요. 왜 사고 싶으세요, 그 코인을? 회사가 좋아 보여서? 아니면 그 회사의 비전이, 로드맵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비전이 있어 보여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가 없다고요. 비트 이더 있죠. 비트는요, 그냥 생태계예요. 만약에 코인판에 비트가 없어져 봐요. 이거는 그냥 비트가 망한다는 얘기고요. 이더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코인들은 뭘까요? 저 이거 다 필요 없다고 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리플은 유독 다른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걸고 있는 재판의 역량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증권성 토큰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슈가 지금 리플에 걸려 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코인판에서 과연 정말 중요한 코인이 있을까 물어보면 가장 기반인 게 뭐냐면 실적이에요. 저는 이 실적이라는 게 재무제표를 알아야 하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코인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식과 코인의 크게 다른 점은 재무제표, 실적 기반의 어떤 자료도 지금 없다. 이거를 이제 도입하는 게 결국은 투자자들이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한 선도를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 그리고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IPO, ICO. 주식에서는 IPO로 인해서 기업들이 돈을 정상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지금 코인 시장은 ICO가 없죠. 근데 이게 요번에 2월 5일 날, 두 달 전이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리플인데요. 이 암호화폐 공개 ICO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해요. 결국 증권형 토큰 공개 STO로부터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쉽게 말해서 IPO, 상장에 대응되는 개념인 게 ICO거든요. 근데 IPO는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 IPO는 결국 상장이기 때문에 거의 꿈에 가까워요. 왜 꿈에 가깝냐면 우리가 만약에 너무나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뭘 해야 하냐면 투자를 받아야겠죠. 그러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뭐 지인한테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그게 더 한 단계 올라가면 인베스트먼트나 이런 데서 기관 투자자들을 찾아다녀야 하거든요. 그럼 이 투자를 하는 행위 자체 있죠. 인터넷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자본시장법상 공모규제 위반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증권거래소에 상장에 성공하면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 있는 게 바로 주식인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IPO에 상장을 하면 내가 굳이 투자자들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사고 팔고 하면서 투자자 자금이 모이겠죠. 근데 이 IPO가 이제 주식이라면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밸류에 있는 게 뭐냐면 ICO예요. 이게 바로 코인에서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이게 허용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허용하겠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나섰던 거고. 이렇게 지금 코인을 상장하고 싶어도 요즘 뉴스들을 보면 뭐 규제다 아니면 상장피 받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ICO는 현재 규제도 없고 거래소 심사도 없다 보니까 투자 자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쉽고 간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규제를 시켰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풀겠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제 여기에 걸려 있는 게 바로 리플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암호화폐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백서라는 거거든요. 요즘은 이 백서라는 말을 거의 쏙 들어갔는데요. 최소한 이 백서에는요. 우리가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회사들이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한테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이 백서에는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로드맵을 계속적으로 제시를 해줘요. 근데 이게 지금은 많이 희석돼서 옛날에는 백서에서 로드맵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뭐 하드포크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내서 로드맵에서 제시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 로드맵이 처음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진행을 했는데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떡상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요즘은 백서를 보는 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결국 로드맵이 잘 진행되면요 투자자는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명시하기도 했었어요. 말 그대로 솔직히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 미래에 10억을 벌 건데 10억을 벌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좀 도와줘. 그래서 3단계까지 이미 진행됐고 5단계까지 진행을 했을 때 너희한테 얼마만큼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나열했었고 말을 해줬던 게 이제 백서였는데 이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가 불거졌던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10억을 벌기 위해서 5단계까지 갔어. 근데 투자금을 모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투자자들이 솔직히 가만히 있을까요? 야, 네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잘하면 돈을 준다며. 근데 이제 와서 그거 못한다고?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게 결과까지 좋으면 좋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것들이 바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이게 바로 투자 이행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대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 암호화폐 관련하는 창업가들이 이게 사업가라기보다는 잠재적인 범죄자의 형태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규제는 되고 진짜 사업성이 있는 것들도 계속 혼란을 겪게 된 거죠. 결국 여기서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 결국 증권성 판단이에요. 그게 바로 금융당국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바로 SEC 그리고 리플의 소송 결과로부터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SEC는요. 리플의 가상자산 SRP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 리플 투자자들에게는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수익을 약속했다는 입장인 거죠. 결국 이러한 괴리감에서 계속 법원에서 판단들이 일일비가 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리플이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투자 계약서에 명시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리플의 결과에 따라서 그걸 참고하는 판례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기존 암호화폐도 증권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결국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우리가 코인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우리가 유동성 자금들이 들어오는 게 결국 뭐죠? 바로 머니가 들어와야 돼요. 머니가 들어와야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판단의 기로가 서 있는 게 우리가 코인을 만들더라도 그 자금을 들어올 수 있는 수단과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의 리플의 시스템인 거지. 리플은 코인 자체의 역량이라기보다는 현재 그가 갖고 있는 재판의 역량이 향후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리플이라는 코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리플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하든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에 대해서 어떤 코인을 유지를 하든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셔야만 시장에 대한 원리를 아실 수 있을 거고요. 현재 시장은 가치 투자보다는 사실상 무슨 말 하시지 아시죠? 예, 왜냐면 이게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조심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내가 코인을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간단하게 돌아갔을 때 뭘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냐 물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과연 뭘 믿고 투자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생태계가 돌아가는 원리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 이유도 왜 오를까에 대한 이유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폭을 크게 보시면 뭐가 더 중요하냐면 현재 이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돈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지 이거를 무작정 존버를 하게 되면 저는 결국 영에 수렴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 보세요. 세럼 상패로 너무 속상하네요. 코인 파는 사기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코인들이요. 세럼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거의 유의코인 떴어요. 지금 보시면 언제 상장이 됐냐면 2020년도 10월 1일. 여기서부터 계속 줄기차게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빠졌고요. 이거를 지금 뭐 유의가 떴다, 상패가 됐다 이런 개념보다 저는 이게 지금 상패가 되든 안 되든 저는 지금 전체적인 코인판 시장이 불안정한 시장에서 어떤 것도 가치 투자는 할 수 없다고 보고요. 단지 그냥 희망만 있다고 보면은 현재 이 라인이 깨지지 않고 버티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300원 라인 있죠. 280원부터 300원 라인이 최소한 6월까지도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차트상으로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패와 유의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가 가지 않으시려고 하면 코인판 자체에 좀 이해를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빠지는 게 가장 좋다. 비트코인 아직 저점이 정말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도 요즘 불장이네 이제 좀 안 오네 해서요. 저는 큰 틀로 보면 하방이 남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년봉, 지금 보시는 봉이 1년봉이에요. 1년봉을 보셨을 때 항상 그런 말들은 많이 나왔고요. 피보나치 차트만 보더라도요. 고점 대비 저점에서 현재 되돌림을 받는 위치를 보시면 정확히 0.236을 되돌림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지만 이걸 6개월 봉으로 쪼개서 보면 이 저항을 넘는 순간부터는 전부 다 나머지 6개월, 7개월간은 버티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물리게 되면 저는 정말 답이 없어질 거라 봅니다. 이게 지금 벌써 1년이고 이게 2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하방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이 되돌림을 받는 위치까지는 왔고 32K까지 가는 거는 그래도 갈 거는 갈 것 같다. 근데 되돌림을 받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인하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인 차트를 보더라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개인적인 참고니까요. 그리고 이 차트만 보시더라도 현재 3개월 봉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전고까지 가려고 하면 현재서부터 어떻게 가야겠어요? 그냥 진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봉은 있죠. 무조건 저점보다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올라간다고 칠게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려면 이 상승분만큼 더 커져야 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지금 3개월 봉이니까 최소 1, 2, 3, 4 1년 동안은 상승만 해야 하고요. 이 안에서 또 조정을 하고 상승을 하고 하면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시간적인 흐름만 대략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이건 1년 이상만 오르기만 해도 전고점까지 못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아니면 장대형봉으로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나와야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잘 보세요. 봉들을 잘 보세요. 이때 코로나 이후로 상승했던 흐름도 잘 보면 여기거든요. 이때 봉의 위치를 잘 보시면 봉이 직전 봉보다 점점 커지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4월 7일 있죠. 4월 7일에 지금 생성된 3개월 봉이 이거보다 지금 더 큰 봉이 나와야 하고요. 그 다음 봉은 더 커야 돼요. 이렇게 가야만 전고점까지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올해 1년이 지나가요. 네, 그러니까 시간적인 흐름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왜 제가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는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과거의 차트들만 보시더라도 상승을 하기 위해선 직전 봉보다 봉이 크다. 이 봉보다 이 봉이 상승하기 전에 조금씩 커지다가 상승을 했죠. 이렇게.
예, 여기만 보시더라도 이게 1년이에요. 이게 1년. 그 다음 요게 이제 2년인 거고요. 그리고 기존 봉도 잘 볼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 봉이 커지다가 한 번에 뚫었죠. 예, 이게 3개월 봉이었어요. 그리고 6개월 봉을 보시면 자, 보이시죠? 이게 1년이었어요. 이게 두 개가 1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봉은 뭐냐? 예, 요거죠. 지금은 수렴에서 벗어나서 상승을 한 후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고요.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이 윗꼬리만큼의 저항 때문에라도 이 저항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라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는 유동성 파티 때문에 올라간 자금이 눈에 보이고 지금 이거는 자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에서 올린 거는 내리게 되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물려 있을 수 있는 차트구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계속 같은 이유인 것 같고요. 카이버 1,500원 간다는 관점 아직도 유효하신가? 기존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하루에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시간의 개념을 보시면 어제 영상을 보시고 카이버 1,500원 간다 했는데 왜 오늘은 안 가요라고 물어보시면 전 진짜 답이 없거든요. 제가 그 금리 차트 보여드리면서 향후 차트도 카이버 말씀을 드렸죠. 이 차트가 한 번 더 턴 흐름이 있어도 1,500원까지는 갈 거라 보는데 1,400원에서 1,500원 이 사이 걸칠 것 같고요. 그 다음 내렸을 때는 이거보다는 깨지는 흐름으로 나올 것 같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기존 영상을 보시고 이 기준을 항상 하루 이틀로 보지 마시고 길게 시간의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탈이요. 메탈은 빗썸주입니다. 아셔야 돼요. 세력주들은요, 특히 메탈, 빗썸주 이런 것들은 그 빗썸이랑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차트상으로는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근데 빗썸 차트랑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확히 코인에 대해서도 아셔야 하는 게 묶음 코인들이 있어요. 이오스 같은 경우는 빗썸에서 갖고 있다가 지금 업비트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메탈 같은 경우는 아직 빗썸이 갖고 놀고 있어요. 이런 거래소 코인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하고 거래소가 올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NFT라는 거 자체가 저는 좀 모순이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저는 중국 코인들이 사실 좀 더 좋아 보여요. 예, 중국 코인들이 좀 좋아 보이고요. NFT라는 건 이미 한 번은 털어먹었기 때문에 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한 번 올리고서 털어먹었잖아요. 이게 얼마였냐면 이것도 차트를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 차트 보여드렸죠. 이 차트 흐름 잘 보세요. 이 차트 흐름 나오고 상승했죠. 지금 이것도 잘 보세요. 이거 나오고 상승했죠. 그리고 차트 지금 어떻게 됐냐면 반등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죠? 여기서 쭉 빠지고 반등 한 번 주고 그냥 다시 여기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여기를 지금 다시 갈 거라 보고 있는데 이 관점을 잘 보시면 샌드박스는 지금 저점 100원 호가 아래에 있다가 10,000원까지 보냈거든요. 몇 프로죠? 1000%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서 지금 얼마 됐냐면 다시 509원 됐습니다. 제가 이런 거 볼 때 항상 뭐라 했죠? 10시매매법 기준으로 보라고 하셨죠? 1496원이면요. 10분의 1이면 1,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원을 다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445원까지 갔죠. 445원이면 지금 다시 10배 이하로 떨어진 거고요. 15배 이하로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지금 얼마까지 갔냐면 1193원. 그죠? 그러면 10신매매법이 또 작동을 했어요. 그럼 10신매매법이 작동을 하고 1193원 갔으면 얼마만큼 또 욕심을 부려야 할까요? 그러면 15일선을 보시면 돼요. 월봉 15일선을 보시면 이 나오는 저항의 부분을 보면요.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을 잘 보시면 월봉이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전 월봉 고점을 넘었느냐를 보시고 다 넘어간 것들은 매도를 하되 아직 넘지 못한 것들은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왁스도 지난 영상 보시면 제가 90원, 96원일 때 추천드렸을 거예요. 아직 이런 애들은 유효하다. 왁스 유효하고요. 모스코인도 아직 유효하고 그것들 위주로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4월 접근을 하실 땐 저는 계속적으로 알트 위주의 상승이 좀 나올 것 같고 비트는 빠지면서 그 자금을 분산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부터는 상승하기 전에 분명히 알트들 빠질 텐데 저는 이게 하락이라기보다는 좀 줍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기준점을 현재 기준으로 10%를 분할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0%를 조금 넓은 개념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는 접근으로 하시면 그래도 손절을 하더라도 적은 리스크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4월은 큰 이슈가 없는 한은 저는 이 사태가 계속적으로 흔들면서 투심 무너뜨리고 마지막으로 피날레 계속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왁스 카이버 오늘 답변 드린 것 같아요. 네, 왁스는 아까 말씀드린 호가가 변하는 구간에 있는 애들은요. 왁스가 그랬죠. 90원 마찬가지고 네, 저는 트론도 괜찮아 보이네요. 트론 왜냐면 아래 꼬리를 많이 달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은
차트상으로 저는 갈 거라 보고 있어요. 계속 차트는 정말 좋다. 차트는 정말 괜찮다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점핑이 만약 오면 무조건 매도하시고 그래서 지금 뭐 특정 코인들은 오르고 있고 너무 상승을 한 것들은 또 조정받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보면 사실 윗골이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조금 느긋하게 차트 관망하면서 보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렇게 한 주가 여러분 지나간 것 같아요. 저 투자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사실상 지금 전체 풀매수를 하지는 않고요. 전 당연히 이제 장기적으로는 하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단타 정도의 위주의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신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코인 자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방금 나가는 텔레그램 있죠? 텔레그램 꼭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푼톡방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거의 3,000명 정도 입장에 계세요. 보시면서 좀 도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리플 증권성 토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장 너무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익률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걸 뭐 뒤늦게 하시는 건 또 말도 안 되고요. 조금 지금 장 자체가 멀리서 보면 인생은 희극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 자체가 사실 이 차트를 보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차트잖아요. 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요 안에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더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성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수의 영역인 거고요. 정말 그냥 팁 하나 알려드리자고 하면 정말 단타 고수신 분들은요. 거래량이 있는 코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엔진 코인이나 이런 것들 말고 거래량이 붙는 코인들 중에서 급등하는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단타하는 팁 좀 알려드리자면 항상 4시간 봉 있죠. 4시간 봉에서 이런 차트들이 보였을 때 지금 이런 것들을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이평선에서만 매수를 걸어 놓으시면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은 매수 안 한다 마인드로 하시면 사실상 단타하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시거든요. 제가 다음 시간 영상에서는 좀 트레이딩하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 일봉상 단타 어떻게 하는지 주봉상 단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그거 말씀드릴게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